국민을 괴롭고 답답하게 만드는 이 윤석열 정권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조폭 같은 깡패 같은 정권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민생 파괴 깡패 정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부끄러워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격 실추 나라 망신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이 이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서로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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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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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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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서로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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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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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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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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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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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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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네, 여러분, 요즘 난방비 폭탄으로 집집마다 난리가 아닌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지금 난방비 폭탄보다 윤석열 폭탄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2배 이상 오른 난방비로 깜짝 놀란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고 인터넷에 고지서 인증샷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 윤석열 정권 대책이 있어 보이십니까? 난방비 인상도 지난 정권 때문이라며 거짓말과 남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 내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남탓만 할 거면 대통령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끔찍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 참사가 아직 끝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난방비 인상도 계속된다고 하고 이제 택시비, 버스비, 지하철 요금까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 민생 참사 정권, 이 윤석열 정권 아무런 대책도 능력도 없으니 당장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이 고통받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하루 더 연장되면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는데 우리 당장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무능무지 무책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무능무지 거짓말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하루하루가 윤석열 때문에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윤석열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검찰공화국, 검찰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거짓 날조와 압수수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태원 참사 당일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이는 것을 알고서도 137명의 경찰, 심지어 전북경찰은 57명만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간부 한 명을 압수수색하겠다고 700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하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이 정권을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을 비판하는 존재를 제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공권력을 투입하는 수준 미달의 몹쓸 정권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힘찬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여러분 또 경찰이 시민 언론 민들레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혐의라고 했는데 납득이 되십니까?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고 참사의 책임을 은폐하려던 이 배륜 정권, 윤석열 정권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유족이 명단 공개 요구했을 때 이상민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명단을 소지하고도 없다고 거짓말 치면서 폐륜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이 폐륜 정권,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같은 자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민주적인 탄압과 거짓, 조작, 은폐 시도는 우리 국민의 분노와 저항만 더 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집권이 참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공포정치, 폭압정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치보복 중지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검찰 독재
이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자, 힘찬 함성 외쳐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는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입니다. 이 끔찍한 참사 정권, 무능무지 정권 퇴진시키기 위해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국민이 이깁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자, 2023년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 얘기를 감히 꺼냈는데요. 저희 아버지 이거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큰일 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빠를 더 설득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요즘 얼굴 나오면 TV를 그냥 꺼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평생 보수로 사신 분이거든요. 윤석열은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설에 만난 가족분들 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드디어 너랑 나랑 정치적 지향이 맞는 날이 오는구나. 다들 진짜 그런 분위기 아니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윤석열을 싫어하는데 윤석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직 유지해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윤석열을
다 싫어한다고 해도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치지 말아야겠죠? 난방비 폭탄 맞고 정신이 또 번쩍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폭 같은 깡패 같은 정권을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민생 파괴 깡패 정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버스에 계신 분들도 함께 외쳐주십시오. 부끄러워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난방비 폭탄 떨어지니까 윤석열이 전 정부 탓을 하죠. 전 정부가 제때 안 올려서 몰아서 올렸다고 그런 개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게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안 올려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1년 동안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게 문제 아닙니까? 윤석열 지금 막 당선됐습니까? 지금 막 취임됐습니까? 임기 마지막에도 전 정권 탓을 할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도 하나인데 남 탓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난방비를 내리고 윤석열도 내려와라! 민생경제 파탄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이러다 다 죽는다!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 참사, 경제 참사, 윤석열은 퇴진하라! 남 탓하고 책임 회피만 할 거면 윤석열은 내려와라! 3, 4월이 되면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될 것입니다. 지하철비, 교통비, 택시비, 버스비 다 오른다고 하죠. 도대체 이러면 나라가 왜 존재합니까? 용산 집무실 이전만 안 했어도 1조원 공공요금에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적자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곳을 당연히 적자가 납니다. 그걸 메꾸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금은 지 집 짓는 데 쓰고 건설업자들 미분양 아파트 사주는 데 쓰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 쓰고 민간 기업들 이권 챙겨주는 데 쓰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다시 구호 외치겠습니다. 난방비를 내리고 윤석열도 내려와라! 민생경제 파탄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이러다 다 죽는다!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 참사, 경제 참사,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부에서 난방비 올리는 것을 우리나라만 올리는 거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상한다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것을 배우고 싶으면 복지도 외국처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외국을 따라하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횡재세부터 걷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민생고가 심하면 심할수록 다들 정치에 무관심하고 먹고 살기만 바빠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항쟁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씨고 횃불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문동훈 기자가 명대사를 했는데요. 윤석열과 그 일당이 받을 것은 하늘이 도우면 천벌이고 하늘이 당신들이 도우면 형벌입니다. 네 박자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원래 김건희를 특검하란데 마음이 만족치 않으시죠? 막 외치고 싶은 대로 외쳐주십시오. 김건희를 네, 서울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역에 버스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난방비가 비싸서 못 살겠어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못 살겠습니다. 윤석열이 퇴진시킵시다. 노래 한 곡 틀어주십시오. 서결건이 경사무단 썩어 빠진 것들이 대실거리니 5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윤석열은 퇴진해. 퇴진 윤석열은 퇴진해. 인정상식 사라지고 더러운 부정부패만 판을 쳐대니 5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퇴진 윤석열은 퇴진해. 퇴진 윤석열은 퇴진해. 윤석열은 퇴진해. 윤석열은 퇴진해. 뼛속 깊은 일본 사랑 너희 매일같이 친일 망언 뱉으니 5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윤석열은 퇴진해. 윤석열은 퇴진해. 국민들을 전쟁 위험 속에 몰아넣는 서결아 너 때문에 5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퇴진 윤석열은 퇴진해. 윤석열은 퇴진해. 윤석열은 퇴진해.
퇴진 퇴진 윤석열 넌 퇴진 퇴진 퇴진해. 네, 여러분 힘찬 함성 외치면서 또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담아 함성 외쳐보겠습니다. 요즘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 공작 정치에 매일같이 분노가 치미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파고 또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하다하다 미래인 2025년에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을 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엉터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 가진 자들입니까? 사이비 무속인이 국가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정권이라고 너무 대놓고 밝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저도 2025년에 윤석열에게 돈을 줄 생각이었는데 그럼 윤석열 소환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실 만들어서 거짓 수사하지 말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본인과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공포정치, 포갑정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치보복 중지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돌격대 정치검찰 해체하라! 조작 논문, 표절 논문, 김건희를 특검하라! 허위 경력, 경력 사기, 김건희를 특검하라!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또다시 검찰의 근거 없는 범죄자 낙인 찍기, 희생양 만들기, 정적 제거, 공작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똑같습니다. 검찰의 엉터리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여러분 이게 언론입니까? 요즘 언론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받아먹고 얼마나 많은 허위 기사를 썼는지 알려지고 있는데 언론이 지어낸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거 가당치도 않은 말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정적 제거 공작 수사이지 않습니까? 이 본질은 정치 검찰의 장기 집권 음모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이 싸움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아니라 힘겹게 쌓아올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모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공포정치, 포갑정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치보복 중지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치보복 깡패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검찰 독재 검찰 왕국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퇴퇴퇴 퇴퇴퇴
원래 삼각지역 가는 길이 사람이 진짜 많이 안 계시잖아요, 도로에.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훨씬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촛불을 들러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로를 응원하는 박수와 눈인사를 한번 보내볼까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얼굴도 한번 봐주시고요. 눈도 한번 마주쳐 주시고요. 네, 저번 달이죠. 어떤 시민분이 우리 촛불 나오시는 분들 다 가족 같은 분들인데 같이 인사도 못 나누고 가는 게 너무 서운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를 자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지역에 도착하면은 정리집회 때 혹시 발언하고 싶으신 분들, 자유발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도착하면 트럭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집회 때 뭔가 우리의 울분을 막 담을 수 있는 발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막 속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해주실 분 있으면은 꼭 삼각지역 도착하셔서 트럭 옆으로 오셔서 발언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외교망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사고를 치죠. 사고라고 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참사 수준이죠. 저는 정말 절박하게 제발 부탁합니다. 해외 좀 안 나가면 안 됩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데 국익이 아니라 국격을 팔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격 파는 거는 정말 영업사원 1호입니다. 누가 입 좀 꼬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입에 용접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이하 작가님이죠? 이하 작가님 윤석열 사진에 용접하는 그 만평 보셨나요? 그 만평 정말 명작입니다. 제 마음 그대로 그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함께 구호 외쳐볼까요? 윤석열은 입 다물고 당장 퇴진하라! 해외 가면 외교 참사 윤석열을 퇴진하라! 윤석열은 입 다물고 당장 퇴진하라! UAE 적을 대통령이 왜 규정합니까? 이란이 우리 적입니까? 머리에 든 것이 없어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분도 못하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자기의 측근을 제외하고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이적,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적, 북한은 주적, 나경원을 비롯한 국힘당 사람들도 비위에 거슬리면 배신자고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매장해버립니다. 이게 깡패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온 세계와 싸움질을 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인간이야말로 국민들의 적 아닙니까? 구호해치겠습니다. 국민의 적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이 참사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퇴진만이 살 길이다!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이러다 다 죽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시도 때도 없는 전쟁 도발 망언으로 전 국민이 전쟁의 길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전쟁 난다. 전쟁관 윤석열 제발 퇴진하라. 미국과 난데없이 핵공유를 하겠다고 하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전략 무기를 마음대로 동맹국하고 나눴습니까? 진짜 핵공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근거 없는 허세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을
마치 고등학교 일진놀이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핵공유도 모자라 이제는 핵개발을 하겠답니다. 무슨 명분으로 핵개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핵전쟁의 참화 속에 던져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장난입니까? 꼬라지 부리다가 정말 전쟁 낼 생각입니까? 구호와 함께 외쳐주십시오. 전쟁이기 고조시키는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여러분,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KT TV 채널로 천공방송을 보실 뻔한 소식 들으셨죠? 저 진짜로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셨습니까? 믿겨지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취소됐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이비 종교의 방송이 TV 채널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외쳐주십시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천공 방송을 넣기 위해 멀쩡하게 방송하던 통일TV 채널을 갑자기 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사이비 종교의 헛소리가 TV에 나오는 세상이 된답니까? 이거 승인했던 사람 다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1년 만에 정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같이 함께 다시 외치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민들레 압수수색 소식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냥 거슬리면 일단 압수수색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 답죠? 이런 기세면 전 국민들 다 털어버릴 기세 아닙니까? 역대 정권들도 함부로 언론 탄압을 이렇게 일삼진 않았습니다. 정말 역대급 정권 아닙니까? TBS를 지원금으로 겁박해서 결국 김어준을 내쫓고 사실을 취재하는 더탐사 언론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뒤이어 민들레 언론까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바이든을 난리면이라고 우기면서 MBC를 탄압하고 촛불 집회 참가자 수 늘려서 보도했다고 YTN을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 맞죠? 거기다가 어제는 무인기가 대통령실 근처까지 왔다는 보도를 하게 된 경위를 방첩사로 이름바꾼 기무사 아시죠? 기무사에서 이 언론들을 보안 조사한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이 나와서 경로를 밝혀놓고 도대체 누구를 조사한다고 하는 겁니까? 진짜 조사해야 되는 것은 무능했던 국방부 간부들 아닙니까? 함께 외쳐주십시오. 검찰 독재, 검찰 왕국, 윤석열은 퇴진하라! 언론 탄압 잘 가는 윤석열은 물러나라! 민주주의 역행하는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언론 탄압 중단하고 김건희나 수사해라! 네 박자 구호 계속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외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외쳐주십시오. 윤석열이! 윤석열이!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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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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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행진하겠습니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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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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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무능무지사 뻔뻔 검찰의 독재 조작과 농단 무도한 정권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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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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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또 아이들이 죽어갔다. 구할 수 있었다 구하지 못했다. 거기에도 국가는 없었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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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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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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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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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을 보라 외신을 보라 한국의 언론은 죽어버린 지 오래 클릭 장사뿐 정권의 완견 기대기들 천지로구나.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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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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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이 세상 어떤 좋은 전쟁보다 차라리 나쁜 평화가 천만 번 낫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 침략전쟁 연습 중단하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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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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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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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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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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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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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여라 김건희를 특검하여라.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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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퇴진하여라. 네, 여러분 주변에 한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박수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윤석열 정권의 대일본 정책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굴욕과 매국 그 자체입니다. 이 친일 매국 정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문서화해도 가만히 있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판이니 이 반민족 매국 정권 윤석열 정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제는 일본의 식민지 불법 지배 피해인 강제동원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고 심지어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내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 반민족 매국 정권 우리 정부가 맞습니까? 윤석열이 아예 일제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친일 매국 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명백한 주권적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차람차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담아 함성 시작! 고 외쳐보겠습니다. 친일파 매국노 윤석열은 퇴진하라! 매국 외교, 굴욕 외교 윤석열은 퇴진하라! 친일 정권 필요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외국 정권 필요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친일파 매국노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래 들으면서 엔진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이 운동조작인 희대 사기꾼 네가 제일 잘하는 건 학력조작 경력조작 인생이 온통 거짓인 희대 사기꾼 돋보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이 든 촛불 시민분들입니다. 난방비 폭탄 다들 맞으셨죠? 네, 앞으로 3월, 4월 연달아 계속 공공요금 폭탄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안에서 하루라도 더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잡아갑니까? 민주노총 언론사들은 계속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법대 나경원을 이긴 서울 접대를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금감원이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상황을 2012년에 파악했다는 거 또 드러났습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 계속 나옵니다. 수사 한 번 안 하고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압수수색해야 할 곳은 아크로비스타 아닙니까?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아닙니까? 용산 집무실에 있다는 김건희 사무실 아닙니까?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호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가 조작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검언유착 저질러서 기소된 이동재 기자 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항소 안 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동재가 허위 증언을 강요할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동재는 영향력이 없죠. 이동재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동재에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동재 무죄는 결국 한동훈 무죄를 위한 포석 아닙니까? 이 윤석열 정권 안에서는 윤석열 지인, 측근, 친인척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을 해도 사기를 쳐도 논문을 표절해도 허위 증언을 강요해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 1년 만에 이렇게 모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구호 외쳐주십시오. 나라가 엉망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러다 나라 망한다.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도저히 못 참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 친일파입니까? 일본 놈입니까? 일본에서 재미난 기사가 났어요. 일본보다 더 일본의 국익을 위해 날뛰는 걸 보면서 일본 신문들도 윤석열을 향해 진기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도 신기한가 봐요. 저희는 일본 놈이라서 윤석열이 일본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기하진 않은데 이런 친일파 매국노 윤석열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구호 외쳐주십시오. 친일파 매국노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국외교 구룡외교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박자 구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자, 오늘 용사진무실 갈 수 있는 곳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막히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더 앞으로 집무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멱살을 잡고 끌어내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오늘 현장에 도착해서 함께 자유발언해 주실 분, 실무 우리 트럭 옆에서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시끄러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구호에 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저는 이 사람들 보면 정말 황당한 게 서초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희한테 저러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윤석열을 향해서 집무실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주위가 시끄럽기 때문에 노래를 틀겠습니다. 노래 주십시오. 국민들은 알고 있어 김건희가 지은 죄를 기소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될 순 없어.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직 고독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정치하는 자들입니다. 윤석열 퇴진에 자기 운명이 걸려있겠죠. 윤석열을 퇴진시키면 저들도 다 청산됩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봐야겠죠. 상식이 이깁니다. 공정이 이깁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함성을 크게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용산 집무실을 향해 함성 시작! 노래 계속 들어주십시오. 자, 시민여러분 이쪽으로, 네, 이쪽 차량 옆으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계속. 자, 오늘 집무실을 향해, 그리고 저 막혀있는 경찰 차량을 허물 수 있을 때까지 평화롭고 안전하지만 강경하게 싸우겠습니다. 오늘 행진이 마무리되면 함께 상징의식을 하겠습니다. 난방기 폭탄 나눠드리는 선전본을 곳곳에 부착하고 던지는 상징의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걸으시느라도 고생하셨고 아침부터 서초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도 또 서초로 가셔야 되는 분들, 가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끝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자, 우리 이웃사에서 오실 분들도 다 앞으로 집무실을 향해 계속 행진 이어가 주십시오. 네, 너무 좁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발언 몇 개 그리고 정기 집회 하기 전에 함성도 지르고 윤석열을 향해 분노를 보여주는 우리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지금까지 24차 촛불대행진 현장 함께 하셨는데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이번 주도 어김없이 켜졌습니다. 자, 행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 도심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오늘 날씨가 추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신 상황이고요. 또 저희 오마이TV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서초동에 있다가 또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고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고, 또 인터넷을 통해 저희 오마이TV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오전에 서초 현장을 보시고 오후에 촛불 현장을 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정적 제거, 사법 살인, 이걸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자신을 소환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지금 오전에는 이 위례 신도시 관련한 의혹 관련한 조사가 있었고요. 점심 먹은 다음에 그 후에는 지금 대장동 관련 의혹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로 끝날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뭐 이틀 동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루면 충분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도 33페이지 정도 되는 진술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검찰에 제출하고 더 이상 검찰이 묻는 질문, 거기 진술서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가름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굳이 검찰의 질문에 진술하고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진술과 뭐 답변 이런 게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방어권 보장에 불리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검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뭐 검찰이 여러 가지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검찰이 그냥 뭐 기소 안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질의응답 식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답정 기소라고 기소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서초동 다녀왔죠. 서초동 가서 그 현장 모습을 봤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 시민분들이 많이 또 모셔서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10시 한 20분쯤에 그 앞에 도로에 도착을 해서 차에 내려가지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많은 박수와 환호로 응원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맞은편에는 보수 이 집회 진행이 되면서 이 스피커 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이 청사 앞에도 시끄럽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입구 앞에 모여 있던 의원들, 정청래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등등 10여 명의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청사 앞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이런 수사, 특히 윤석열 정권의 이런 모습, 검사 독재 정권이다라고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검사 독재에다가 헌정 파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임, 부패, 유착 의혹 등 이런 다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조사 이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갈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다 조사를 받고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 또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행진 대열이 멈춰서서 안진걸 소장의 발언을 듣고 있네요. 네, 안진걸 소장의 즉석 연설 발언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잠시 뒤에 안진걸 소장도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소환 조사를 다 응하고 받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검찰을 향해서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판사와 검사의 질문이나 자료를 통해서 불거져 나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연루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왜 검찰은 가만히 있느냐. 재판이 진행되고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김건희라는 엑스파일이 나올 상황이고 연을 다 끊었다고 했지만 엑스파일도 나오고 엑셀 파일이 그리고 또 엑셀 파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안진걸 소장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연대 함성 질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4일날 또 모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대구에서는 좌우 중도 총궐기 대회도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좌우 중도 전국 곳곳 각계각층이 모두 모여서 민생 파탄, 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 야당 죽이기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정권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립시다. 국민 여러분, 오늘 추운데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연인은 1만여 명의 함성, 이것이 불씨가 되어 2월달은 100만 명, 3월달에는 200만 명으로 반드시 승리의 촛불 태진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다음 주에 더 많이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힘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생 파괴 윤석열 몰아내자. 대한민국 파괴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윤석열 정권에게 난방비를 제발 내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살려달라고 요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를, 정부를 사유화하고 측근들과 부자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반드시 끌어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맞죠? 윤석열 정권에게는 호소하고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입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101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앞으로 100가지 방법을 우리 상반기에 모두 쏟아부어서 반드시 상반기 안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2월 5일이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대책위가 2월 4일 100일 맞이 추모 행사를 광화문에서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들과도 함께 참여하시고 2시 추모제에 참여하시고 5시 시청 퇴진 집회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전국 집중 함께 준비해 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사항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안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퇴진 집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윤석열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내릴 것인지 우리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들의 설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창발적인 의견들을 모아주십시오. 그 의견들을 모아서 앞으로의 촛불 집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 여러분들 고지서 폭탄 받으셨죠? 고지서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고지서를 저 경찰차 벽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창구 체겠습니다. 민생 파괴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민생 참사 외교 참사 윤석열은 퇴진하라. 힘찬 함성 시작. 자, 우리 노래 부르면서 고지서 폭탄을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힘차게 붙이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동하셔서 고지서를 경찰차 벽에 붙이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먼저 붙이신 분들이 계신데 붙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가셔서 고지서 폭탄을 힘차게 붙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상징의식을 다 마치신 분들은 저 남영역 방향으로 이동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신
티켓은 집으로 가져가셔서 동네 골목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4일 5시 시청역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갑니다. 그전 2시에 광화문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추모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시까지 광화문으로 모이셔서 함께 추모제를 진행하시고, 추모제 참여하신 분들 함께 행진을 해서 시청역 우리 촛불 대행진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2시 추모제 그리고 5시 시청역 촛불 대행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신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재명 사형, 문재인 사형. 여기는 위대한 대한민국 종북주사파 자, 편안하게 돌아가 주시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촛불대행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초동으로 다시 응원 집회 가시는 분들 고생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24차 촛불 대행진 현장 함께 하셨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난방비 이 폭탄을 맞은 다음에 지금 보이시죠? 고지서, 가스비, 난방비, 교통비 고지서가 이 삼각지 이 경찰 바리케이트 벽에 붙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민생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국민들이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빼곡히 난방비, 또 교통비, 가스비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진걸 소장과 한번 통화해서 오늘 촛불 집회에 대해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마이 TV 저희가 오늘 촛불 대행진 중계를 하고요. 잘 들리세요? 지금 너무 징그러워서 네. 예,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극우 단체들이 극우 단체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빠져나오고 계시군요. 네, 빠져나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제 발코니로 빨리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극우 단체들이 사람은 거의 없으면서 스피커를 엄청나게 틀어놓고 욕을 하고 있어요. 표현적인 막말하고 있어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네, 예, 그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자, 오늘 24차 촛불 대행진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 오늘 정말 추웠는데요. 오늘 또요. 연인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잘 모여주셨습니다. 네. 특히 오늘 더더욱 고마운 것은 이재명 대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사건 조작 수사에 분노해서 아침 일찍 서초동에 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서초동에 가셨던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일부는 거기 남아 계시고 대거 광화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만나시면서 오늘 두탕 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는 정치검찰과 사건 조작 검찰의 야당 죽이기에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쯤에 이제 좀 쉬셨다가 오후 5시에
윤석열, 김건희 24차 촛불행동에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추운데도 네. 이 현장의 분위기가 열기가 진짜 뜨겁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매일매일의 어떤 말에 특히 이번에는 이제 난방비 폭탄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 피켓을 그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그동안 매번 집회 때마다 그 구호나 피켓이 굉장히 이제 다양했는데 오늘 메인 구호는 네. 난방비 폭등에 분노한 사람들 다 모여라. 아하, 예. 난방비 폭탄, 물가 폭탄, 전기세 폭탄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재벌 대기업 감세는 해주지만 네. 우리 민중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참고 견뎌라. 심지어 앞으로 더 오를 테니까 네. 알아서 버텨라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국민들 죽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난 정부가 안 올려서 이렇게 됐다는 지난 정부 탓을 합니다. 벌써 집권 2년 차에 그 다음에 임기가 벌써 9개월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탓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어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지난 정부 때 코로나 2년 반, 3년간 우리 국민이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세계 경제 침체까지 겹쳐서 네. 그때 어떻게 공공요금을 올립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잘한 거죠. 그리고 이 가스요금 급등한 것을 보면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에서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폭등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건 정확하게 지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한참 집권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얼마든지 얘기가 됐잖아요. 전쟁 나면 올라갈 거다. 또 네. 환율이 급등하고 있으면 당연히 수입가가 수입할 올라갈 때. 거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이고 아하. 만약에 수입가가 급등한다 하더라도 네. 겨울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면 국민들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게요. 예를 들면 10월달 인상은 자주 안 하고 일단 겨울은 지난 다음에 조금씩 올리는 방법도 있고 네. 만약에 이렇게 급등을 시켰어야 했다면 미리 전 국민에게 에너지 바우처 아주 뭐 상위 10% 부자계층을 제하고는 네. 하위 이재명 대표 제안은 하위 소득 80%잖아요. 국민의 네. 80%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정의당의 제안은 전 국민에게 일단 2천만 가구에 30만 원씩 6조를 지원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는 방법도 있고 상위 10%를 제하고 주는 방법도 있는데 네. 미리 그런 대책을 세워놨으면 아니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집주마다 올라갔는데 그 고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알면서도 전혀 대책 안 세우고 부자 감세, 부동산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만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이 안중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가 있으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런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잘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 하나 있고 가스공사가 뭐 구조 적자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스공사잖아요. 민간 기업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럼요. 공사는 공익을 생각하면서 제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치 그- 민간 기업처럼 다 이걸 맞습니다. 넘겨버렸어요 국민들한테. 그 가스공사의 적자도 네. 알고 보면 이명박 박근혜 때 자원외교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정권에 그러면서 적자가 급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착한 적자가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소한 정권의 지난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으로 인한 적자는 석고대죄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기업들의 착한 적자는 네. 너무나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에게 또는 횡재 이 코로나 국면에서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해서 횡재를 누린 네. 우리나라의 정유 재벌들, 통신 재벌들, 방송 재벌들, 온라인 재벌들 이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깎아줄 게 아니라 네. 그걸로 가스공사를 지원해주면 가스공사가 적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금을 급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 정권이 국민의 삶의 안중에도 없고 아하. 그다음에 능력도 없기 때문에 네. 아무런 대책 안 세우고 그냥 막 올리자, 막 올려 국민들이 알아서 버티겠지. 이렇게 해서 막상 국민들이 명절 때 난방비 폭등, 전기세 폭등으로 민심 폭발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와서는 뒤늦게
아주 그 117만 가구에만 지원을 좀 늘려준다는 거예요. 2배 정도.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 예. 근데 준다는 그 거. 에너지 바우처도 그동안 작년에만 40만 명이 누락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전체 2,100만 가구에 따지고 보면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에너지 빈곤층 그다음에 극빈층의 문제가 아니고 서민 중산층 웬만한 부자 계층도 지금 난방비랑 관리비가 30만 원, 20만 원 급등하니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뒤늦게 나온 대책도 지난 정부 탓, 그다음에 너무나 엉터리 대책 네. 이러고 있는 아무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난방비 폭등에 열받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리고 윤석열은 즉각 퇴진해라. 네. 국민들의 삶에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퇴진하는 게 맞죠. 맨 어차피 술판 버리고 무속놀이에 빠져 있을 것인데. 네, 그만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 재벌 대기업의 편의만 좀 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이 민생 얘기는 저희가 월요일에 아침에 만나서 또 말씀을 알겠습니다. 나눠보도록 준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월요일 날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얘기 잠깐 좀 들어볼게요. 그래도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어요. 응해서 윤석열 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헌정 파괴 그리고 정적 제거 사법살인 하고 있다라고 작심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뭐 하나부터까지 다 너무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써 집권한 지 9개월 당선으로부터 1년이 돼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지난 9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죽이기,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올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무능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일부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이 요구하는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에 그런 정치 공작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해서 분노한 민심의 구심이 그렇게 하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주기로 몰아간 겁니다. 너무 뭐 변호사비 대납, 뭐 대장동 사건 전부 다 이게 2018년도부터 다 문제됐던 사건들이잖아요. 이슈가 됐던 것들. 그동안 검사들 뭐 수백 명을 동원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된 혐의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달달 들었는데 혐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감으로 압니다. 아, 이건 죄가 없구나.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날조하고 일부 수고 언론하고 결탁해서 범죄자로 몰아가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사실은 거부라는 국민들의 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죄가 없으니까 나가서 진술해서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지켜보던 국민들 중에서 또는 중립적인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에서도 또 오늘 대장동 사건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진술하고 설명하니까 여론이 오히려 정치검찰이 윤석열, 뭐 한동훈, 이상민, 김건희, 최은순 등 수없이 많은 그 본부장과 비리 세력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만 죽이는데 이재명 오히려 당당하게 잘 맞서네. 그래서 여론이 오히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마치고 오고 그러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죄가 없는 야당 대표를 지금 죽이려고 모든 검사 수백 명을 동원해서 뭐 검사를 앞으로 더 보강한다잖아요.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확산된다. 그리고 이제 1월이 지나면 2월이 되면 날도 풀리고 그래서 집회를 하기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등, 물가 급등에 해서 2월, 3월에 나머지 공공요금 물가까지 모조리 다 오르게 돼 있거든요. 술값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민주주의도 망가지고 남북관계도 파탄나서 전쟁 날 것처럼 무섭고 그 전에 서민 경제, 중산층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아예 살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이제 2월 달에는 뭐 국민이 2%인 100만 명, 3월 달에는 국민이 3%인 150만 명 이렇게 모여들 것으로 제가 전망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촛불 하나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네요. 민생 천재, 민생의 아버지, 민버지 안 소장님 짱.
아유 너무 민버지라는. 쑥스럽습니다. 오늘 추운데 아침부터 예. 서초동 그리고 또 낮에 광화문 오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다음에 2월 4일 날 다음 주도 오늘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모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2월 5일 날 대구에서 있는 좌우 중도 합작 총궐기대에 윤석열 퇴진면 그날도 아주 많이 모이실 것 같고요. 네. 그 열기가 2월 18일 전국 집중 촛불 때 아마 거대한 함성으로 수십만 명 이상이 모일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월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안진걸 소장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민생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난방비 폭탄. 아마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을 것 같아요. 안 맞은 분들이 없겠죠. 난방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12월에 너무 추워서. 참 여러분들 어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난방비 얼마나 더 나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얼마나 난방비가 많이 나왔는지 댓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자, 오마이TV 여러분들 성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후원 받고 있고요. 또 화면 댓글창 위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오마이TV 멤버십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TV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마이TV 월 구독료 내는, 월 시청료 내는 마음으로 오셔서 많이 가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카라 스테이트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겨울이라 많이 썼겠죠. AA님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반가반가님은 식품값 인상 안 오른 게 없어요. 안 오른 게 진짜 월급 안 올랐고, 안 오른 거 찾아보면 월급,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성적 두 가지가 안 올랐는데 다 올랐죠. 이글님께서 12만 원 나오던 난방비가 22만 원 나왔어요. 아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뭐 100% 정도 오른 상황인데, 우르476님은 9만 원이 22만 원 나왔어요. 아이고, 충격이네요. 네, 카라스테이트님 힘들어요 살기가,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자, 천효님은 4만 원에서 15만 원 됐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전달에 비해 5배 이상 나왔다는 분도 계세요. 나로부터님,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은 12월에 1월이 더 걱정이죠. 뭐냐면 1월 너무 춥잖아요 지금. 이게 다음 달 고지서가 나오니까. 추형화님은 난방비 35만 원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꽁돈 안 써도 되는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 반찬 덜 하게 되고, 옷도 덜 사 입게 되고, 그리고 뭐 영화도 한 편 덜 보게 되고, 다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예상치 못한 금액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바로 경기 침체 아닙니까? 쓸 돈이 없는 거. 이러다가 IMF 왔다라는 전문가들 얘기도 있던데. 자, 이응님께서는 기름 보일러 석유값도 작년 2배. 맞아요. 이게 난방 등유 이것도 2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농촌 난리라고 하던데. 아이고, 참 그래요. 너무나 힘듭니다. 자, 이응님은 작년 36만 원, 올해 60만 원. 웬일입니까? 자, 도시 그리고 12만 원에서 24만 원 나왔다고 박영희님, 2배 나왔네요. DUCK님 폭탄 맞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진진님 집에서 덜덜 떨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무실 오니까 여기가 따뜻하네요. 조명이 있고 막 그러니까 여기가 따뜻해.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스튜디오에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윤정님 전기료 많이 나오고 가스비 폭탄 유유라고 하셨고요. 다음 달에 2차 또 폭탄 터진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김용성님은 36,000원이 20만 원 나와서 22만 원.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도라에몽님, 낮에 꺼두고 밤에 2시간 들고 지냈는데 10만 원 나옴. 아이고. 김수현님도 집이 추워요라고 하셨고요. 김홍구님은 기름 보일러 3개월에 150만 원 들어갑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실시간 후원 해달라는 말씀을 요즘엔 좀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많이 올랐네요. 오마이TV 멤버십.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옥장민님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멀리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진지님 저도 회사가 더 따뜻해요. 그래도 회사에서 빵빵 뜰 수 있어서 그러게. 아마 근데 회사도 뭐 통제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별빛 해는 주님, 김건희 수사 안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셨는데, 이런 목소리 점점 커질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검찰 소환해서 조사 받았는데 김건희는 나고 물음표가 찍히는 거겠죠. 리님, 난방비 35만 원 굶어 죽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아유, 아까운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입하잖아요. LNG를, 액화 천연가스를.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 그때부터 하반기 때부터 유럽과 러시아 간에, 서유럽과 러시아 간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 가스 파이프 이게 안 되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사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이제 구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죠. 오른 상황에서 2022년 3월, 4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2번 올렸습니다. 그때 뭐 한 12% 정도 올렸나요? 그랬죠? 그러다가 7월, 10월 그때는 더 많이 올렸죠. 30%대, 20%대인가 올렸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면 올렸습니다. 어쨌든 올려서 했는데, 그럼 올려서 어느 정도 난방비가 나올 거라는 거 다 시뮬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설명을 먼저 했어야 되고, 놀라지 않게 대비를 했어야 되죠. 그냥 맨몸에 폭탄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텀을 주면서 얼마 정도 오르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정부가 방패가 돼줄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부가 나 몰라라. 작년에 나왔던 기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4인 가구 가스비, 난방비, 뭐 가스비 이게 뭐 5,000원 더 나온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말이 안 되죠. 정부 역할을 정말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걸 문재인 정부 때처럼 2020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안 올렸어요. 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안 올렸어요. 근데 안 올린 이유가 있었죠. 코로나19 사태 때 얼마나 우리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 코로나19 사태 힘들다고 막 올려봐요. 더 힘들잖아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힘들게 하지 않게 그걸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우선 보호하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가스비가 낮아지고 이러면 뭐 이 가스공사의 적자는 또 다시 또 메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하면 사이클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서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더 많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올려서, 그거 왜 설명 안 해주고 왜 대비 안 했냐 이겁니다. 정책 안 만들고.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자,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 정말 서민과 중산층 2,300만 가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117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2배 늘려준다. 그것도 7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15만 원 더 늘어주는데 7로 나누면 2만 원씩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좋습니다. 3개월이야 쳐요. 고지서는 12월께 1월 나왔죠. 1월께 2월 나오죠. 2월께 3월 나와요. 3개월 춥다고 쳐요. 3으로 나눠봐요. 3 나눠봐도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 5, 15, 5만 원 정도. 근데 여러분들 얼마 올랐다고 했습니까? 가뜩이나 더 추워졌는데. 우리는 올해 유럽은 따뜻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른바 이 시베리아 추위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월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12월도 추웠고 1월도 추웠고 2월에 또 추울 수 있고. 근데 이걸 그냥 서민과 중산층 117만 가구 빼고는 서민과 중산층 그 위의 계층들은 그냥 뭐 어떻게든 버텨라. 난방비 절약 팁이나 잘 보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판하고 이렇게 퇴진 집회가 매주마다 열리는 겁니다. 무능하다.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상황, 경제도 그렇고 지금 20일 동안의 무역 수지가 적자죠. 그것도 103억 달러, 어마어마한 겁니다. 103억 달러 가까이, 102억 몇천만 달러 적자인데 거의 103억 달러 치면 물론 이게 나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불경기잖아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깊이 떨어지느냐, 뚝 떨어지냐, 조금 얕게 침체 갔다가 올라오느냐. 근데 침체 쪽으로 간다는 것은 다 예상하고 있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감원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감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 있던데 그런 상황. 또 부동산도 안 좋잖아요. 부동산 안 좋으면 건설사도 안 좋죠. PF 대출 잘 안 되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돈이 안 도니까 사람들이 더 돈을 안 쓰게 되고 가스비 낭방비 그럼 내수가 또 안 좋아지고 그럼 경기에 또 침체가 더 오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왜 정부의 대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거기에 올인했던가? 왜 추경은 또 안 한다 그러냐? 민생을 위해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당연히 정부의 할 역할이에요. 근데 왜 재정 건전성만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보님,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서 부자한테 주는 정책 당장 그만둬라라고 하셨고 탄핵이 답이다 이런 산청땡님의 댓글도 있습니다. 금선아님 요즘 답답하고 걱정될 뿐입니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전 정부 탈원전했다고 거짓말 방가방은님 원전이 줄어든 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짓지 않겠다 미래에는 그런 거고 근데 마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오르고 다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블루님이 박종원님 아까 최지목님이 뒷담화한 거 아시나요? 이 대표님 말씀하실 때 뒤에서 휴대폰 보고 딴짓하면며 약간 까셨어요. 저만 볼 때 막 이제 대놓고 까는군요. 최지목 교수님. 이거는 제가 휴대폰은 보고 딴짓한 건 아니고요. 제가 뒤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저희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이재명 대표 워딩을 들어야 제가 또 정리해드리고 분석해드리니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를 또 음해를 최지봉 교수님이 하고 있다니 목사님이시잖아요, 최지봉 교수님. 내일 꼭 회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톰을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네, 이렇게 다시 해명을 드리고요. 내일 회개기도 하셨는지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생도 그렇고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란 발언 이것도 이제 뭉개고 지나가고 있죠. 이란에서는 불충분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란은 UAE의 적이었어 이러고 퉁치고 넘어가잖아요. 김종대 교수님의 발언까지 2018년 TBS 라디오 발언까지 가져와가지고 UAE의 적이 이란이라면서 하고 있는데 김종대 교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제 오마이TV 나와서 방송한 거 저 VOD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보기 있습니다. 실시간 다시 보기 보세요. 보시면은 김종대 교수님 화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 봐야 되고요. 아니 잘못했으면은 말이 헛나왔으면은 얘기를 하면 돼요.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 풀리고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 순방에서도 기내 간담회 안 했잖아요. 그럼 기자들은 왜 따라간 겁니까? 전용기 타고 가는 이유 일정을 취재하고 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뒷얘기도 들어보고 소감도 들어보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용기도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각사에서 부담합니다만 비싸요. 가기 어려워요. 이 재정이 열악한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게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소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 중동의 이런 복잡 다단한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UAE에서 우리 형제국이다, UAE 안보 우리 안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군사 동맹인 걸 은연중에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북한이듯이 UAE의 적은 이란이다. 서로 이제 같은 상황 아니냐. 우리가 지켜줄게. 결국 이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프랑스 우리가 이겼던, 군사적으로 우리가 뒷배가 돼준다. 동맹이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한다는 비밀 협약 때문이 아니겠느냐. 공공연한 비밀처럼 지금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란도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건지, UAE는 또 심정이 어떨지, 과연 이게 중동의 우리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의 우리 국익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건지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미스가 났다면은 이거를 봉합을 하고 수습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이 사태도 그냥 가잖아요. EXX 발언 사과 안 하고 그냥 뭐 기억이 안 난다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MBC를 소송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경제, 민생, 그리고 검찰은 계속해서 압수수색, 연초부터 압수수색 계속하고 있고 간첩단 사건도 나오고 있고, 참 우리 이 대한민국의 앞날 미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크 부대 갔던 것과 또 윤석열 내외가 아크 부대 갔던 게 이제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아크 부대 이제 방문 전에 부대원들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파악하고 갔던 대통령과 가서 우리의 형제국 UAE의 적,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 우리의 주적은 북한, 싸워라, 싸울 준비해라 라는 건데,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크 부대 갔을 때 결혼을 못하고 온 부대원들 위해서 그 와이프를, 부인을 직접 이제 모셔서 이 아크 부대 그 아랍에미리트까지 민간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게 해가지고 만나게 해주는 이런 감동적인 이벤트,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었죠. 그냥 낙타가 좋아하겠네, 사막여우 있나요? 이 발언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는 뭐 에이스라고 얘기하는 여군들을 향해서 에이스 여러분들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런 발언만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격과 역할과 임무와 할 일이 있는 것인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 또 정부는 정부대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이 지금 특히 이제 야권을 비롯한 야권 지지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민 중산층은 이게 이제 난방비 폭탄을 다 똑같이 맞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지켜보겠다, 현 정부 지켜보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정말 안 되겠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경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직격타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 고관층이 아닌 층에는 너무나 직격탄이 되거든요. 이게 여론조사의 상황에서 어떻게 또 작용이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오마이TV에서 오늘 아침부터 달려왔습니다. 서초동에서 또 광화문에서 삼각지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마이TV 보면서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마이TV 멤버십 가입은 저희 계속 열려 있고요. 실시간 후원도 열려 있고,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보시는 영상도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 잘 따뜻하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안진걸 소장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